화면 보이시나요? 저 구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신혜입니다. 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강수현 사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 스폰서님은 김은정 그룹장님이세요. 오늘 TR9랑 제가 TR90이랑 TR9를 같이 해서 오버랩 되는 기간이 있어서 같이 했는데 마이스토리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장수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한번 마이스토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스타 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 이름을 제니퍼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 닉네임을 제니라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니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뭐 다른 사장님들처럼 아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거나 어떤 성과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기존 그 전에 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해서 제 10년을 한번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제 10년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 지난 10년, 지금 제가 35이거든요. 25에서 35까지 한 10년을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무슨 표시인지 다 아시죠? 그 끓어오르는 온천 진짜 되게 뜨겁게 진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저는 네, 일반 회사에서 기획관리팀이라는 팀에서 일을 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 업무는 어떤 조직 문화 활성화라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저희 산하에 한 2만 명 되는 조직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진짜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했고요. 그것들을 뭐 진행도 했지만 이걸 운영하기까지 모든 거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매니징하는 일을 했어요. 그 업무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키는 것만 해서 잘할 수 있는 성과가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압박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회사 다니는 10년 동안 되게 충실한 일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이 정도 받는데 월급값은 해야지. 진짜 대충 일하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진짜 월급값 하려고 엄청 열심히 일했고 진짜 주인의식 빼면 약간 시체? 진짜 이거는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생각하면서 주인의식으로 가지고 열혈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약을 하자면 되게 여행을 좋아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진짜 뭐 야근이건 특근이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여행에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고 싶어서 진짜 벌어서 남주냐 다 내가 쓸 건데 하면서 열심히 벌었고 그거를 제 젊음을 만끽하는 욜로족으로 사는데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재밌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되게 더 빡세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한테 이 여행은 진짜 너무 빡빡한 그 일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고 그리고 1년에 15개 정도 휴가가 나오는데 그 휴가를 다 모아서 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아파도 회사 가고 왜냐면 휴가 아껴놔야 되니까 여행 가려고 아파도 회사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회사에 영향 미치지 않은 선에서 다 제가 해결하고 그래서 휴가를 끌고 모아서 휴가를 갔어요. 그리고 휴가를 가면 제 공백이 생기니까 또 옆에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뉴스킨처럼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막 무한 경쟁 회사.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제가 가면 제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무의식 중에 그런 눈치를 엄청 보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회사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저가 비는 날에 제 일을 다른 분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주에 주말 특근은 물론이고 휴가 가기 전날 그 뭐 10시간, 20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 전날에도 막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삶을 살았고요. 네. 그렇지만 만족했어요. 그냥 재미가 있었고 어쨌든 회사 안에서 성과를 내는 제 모습에 만족을 했는데 그러던 저에게도 이제 변화가 옵니다. 네, 많은 엄마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이라는 어떤 인생의 정말 빅 이벤트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겪으면서 이제 저한테 그 열혈 직장인 그리고 욜로족 이외에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워킹맘이 되기 전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진짜 멋진 여자가 워킹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워킹맘이 돼 보니까 진짜 피만 안 튀겼지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해요. 일단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 회사 12시간은 제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다음 이동하는 모든 시간 회사 안에서 쓰는 점심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12시간 하루 반을 그렇게 쓰고요. 제가 잠을 못 자면은 진짜 시체 같은 스타일이라서 잠은 그래도 7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나머지 5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씹먹치즈라 돼 있는데 이제 씻기고 먹이고 치우고 재우고 하는데 이제 2시간. 이게 사실 그냥 2시간 씹먹치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먹고 씻어야 되잖아요. 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지. 진짜 그냥 돌아서면 막 시간이 훅훅 지나가 있는데 이 2시간이 사실 2시간이 아니라 더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수면 시간은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 12시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래 3가지는 저의 상황이나 뭐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회사 12시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당황해지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제 워킹맘의 서바이벌 네. 워킹맘이 되면서 이제 서바이벌을 시작합니다. 제가 미나 빨리 가세요. 미나 얼른 아빠한테 가세요.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까먹었어요. 제가 회사를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하면서 제가 원래 파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구미로 사이트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말부부를 했다가 이제 주말부부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구미로 이동을 하면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고 부서를 이동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하는 일이 조금 바뀌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직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완전 내가 있던 곳이 완전 다른 곳이 된. 그래서 한순간에 8, 9년 차 나름대로 프로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마추어가 된 거죠. 새로운 부서에서 저는 완전 아마추어인 거죠. 근데 제 성격상 되게 열혈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커피가 뭔지도 모르고 일하고 점심시간 한 15분, 20분 먹죠. 오면 또 일해요. 진짜 엉덩이 맨날 PC 앞에 붙어가지고 맨날 일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역시 여자니까 뭐 애 낳고 오면 그렇지 뭐 이런 소리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진짜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아마추어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프로인데 내가 진급을 하려면 저희 이제 책임이라는 진급을 제가 했는데 진급을 하면 영문판으로 프로페셔널이라고 달리거든요. 프로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상태로 프로페셔널 직급을 달 수 없으니까 프로가 되려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급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진급을 했어요. 저는 회사에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받았고 괜찮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야, 너 책임이잖아. 야,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벌써 가? 이런 거 있죠.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가는 건데도 회사에서는 점점 저에게 많은 시간을 스테이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 맞나? 회사 인생인가? 왜 나 자꾸 회사에 휘둘리지?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회사 안에서 이 회사를 주변으로 돌아봤다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제가 제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없고 회사에 휘둘리는 게 너무 싫었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상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일기 쓰면서 목표 설정을 해요, 나름대로. 마흔이 되기 전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눈을 돌린 게 네, 뉴스킨일 줄 아셨죠? 그때 뉴스킨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 이게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투자해서 나도 막 시세차익 벌고 나도 상가 투자해서 나도 월세 좀 받아먹고 살아보자.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정으로 공부하면 뭔들 못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자산을 크게 불려가기에는 굉장히 종잣돈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부 정책. 회사에 인생 휘둘리는 게 싫어가지고 딴 쪽으로 눈 돌린 건데 이번에 여기는 정부가 제 계획을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봐. 그래서 영어 강사 일을 검토를 해요. 제가 전공이 부끄럽지만 영어를 해서요.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페이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제 인생, 저를 찾고 제 가족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어서 시간을 좀 제 맘대로 쓰고 싶은데 이제 영어 강사를 하는 일은 그 학부모의 일정,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일정, 그들이 원하는 시간을 어쨌든 제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찾던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지점은 아니구나.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더라고. 와, 사람이랑 컨택도 안 되는데 막 엄마들이 선생님 오는 거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부동산 투자하려면 돌아다니면서 막 임장하면서 막 여러 가지 아파트 보고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상황. 그래서 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되게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두는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방법들이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강수현 사장님께 저희 스폰서님께 이제 컨택을 받게 되죠. 사실 그전에도 몇 번 뉴스킨에 대해서 투자해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크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힘들었지만 저의 회사 생활에 그때는 만족할 때였고 그래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 워킹맘 다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제가 방법을 찾으려고 눈을 돌리고 있는 찰나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현금흐름 사분면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제가 투자가를 꿈꿨다면 이 사업가라는 거에 이제 저희 3단 전단에 보면은 그 사업가 3단 전단에 있는 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사업가에 이렇게 딱 색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투자해갖고 돈 되게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뉴스킨 하면은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인 CEO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맴돌았어요. 이 3단 전단이.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려던 거 투자 진짜 하고 싶은 거면 사업 먼저 한 다음에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쇼더 플랜 책을 이때 저한테 저희 집에 갖다 주고 가셨거든요. 원래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책이 되게 얇았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얇으니까 그래 책 한 번 읽어보자 하는데 해보지 뭐. 그러면서 이때 막 신나서 사진 찍은 거긴 한데 사실 이때만 해도 뉴스킨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책을 읽어보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책을 읽겠다고 한 거였고 그러고서 이제 첫 번째 쇼프를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 시간이 되게 뉴스킨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되게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저 처음에 그 신규 사업자 소개할 때 처음 쇼프를 할 때 저 마음에 뭐가 훅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가 이제 김은정 사장님을 딱 만났는데 100만장자라는 거예요. 100만장자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게 전 처음이었어요. 물론 제 주변에 부자들이 있죠. 부자들은 있는데 그 부자들은 그냥 날 때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원래 집에 엄청 돈이 많고 네, 원래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금윤정 사장님은 저처럼 되게 평범한 워킹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만장자가 되셨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스토리를 듣는데 그러면 나 또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가능성을 봤고요.
제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소비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뉴스킨과는 다르게 이게 사업자 관점으로 다가오면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좀 좋게 들리는 거예요. 약간 안 좋은 얘기 막 많고 막 한데 명예훼손이 어쩌고 하는데 그냥 다 좋게 들리는 거. 아니 뭐 그래 이렇게 해서 그거 극복해서 내가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쇼더플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하면서 이제 확신이 좀 커지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명함이 이제 며칠 전에 왔어요. 신청했는데 이 명함을 봤는데 어찌나 좋던지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지금 LOI 제출을 9월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명함을.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명함을 먼저 신청했고 위에 4가지는 현재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브랜드 체인지는 진짜 거의 실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해보고 있고요. 제품 공부, 다른 소비자든 사업자든 제 네트워크 확산하기 위해서 제품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인은 네, 스폰서님도 항상 강조하시고 있어서 항상 시스템 인 하려고 하고, 탱코어도 진짜 정말 힘든 상황 아니고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 정말 뉴스킨 빠가 되고 있어요. 막 빠져든다 체면 걸리는 것처럼 빠가 되고 있고 검토하면 할수록 안 할 이유 없는 뉴스킨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TR90, TR9 후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목을 TR90 그리고 TR9의 콜라보로 되찾은 바디 전성기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진은 제가 2016년 네. 아니네 2015년이네요. 2015년에 찍은 사진인데 나름대로 제 진짜 굉장히 날씬하고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일단 그 TR90이랑 TR9에 대해서 저한테만 있었던 특이한 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맛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셔서 TR90은 일단 저는 특이하게 좀 90일 중에 반만 진행을 했어요. 제가 TR90 시작할 때는 사업자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예. 신랑이 한다니까. 그리고 저희 형님, 강수현 사장님이 그 지난 챌린지 때 성공하셔서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주셨으니까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한 거라서 크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하다 보니까 3주가 지났는데 진짜 배도 고파 죽겠고 막 밥도 먹고 싶고 막 너무 저는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하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먹으면 다 나도 빠지겠다 이러면서 진짜 그냥 안 하고 한 달 정도 그냥 놀아요. 네, 막 이것저것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면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깝잖아요. 3주 안 한 거 아까워가지고 인바디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체지방률이 3%가 감소하더라고요. 3%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당황하면서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때 TR90에 대한 제품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서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그 3개월 중에 한 달이 그냥 날아갔다 보시면 돼요. 한 달 날아갔고 앞에 초반 점프 스타트를 먹었던 2주를 포함해서 앞에 한 달 하고 뒤에 한 달, 5탄, 6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하지만 중간 한 달 동안 그 체지방률 3% 빠진 거 보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단 식단 조절은 했어요.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안 먹고 그다음에 튀김류 안 먹었어요. 밀가루는 좀 먹었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운동도 원래 운동을 저도 근육통이 진짜 심한 편이라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바 매니저님들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혹은 그것보다 더 조금. 네, 그랬고 6탄 때는 제가 체지방이 5탄만 했는데도 체지방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갑자기 체지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저는 좋다기보다 좀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6탄 때는 새끼 일반식을 먹고 쉐이크를 간식으로 먹었어요. 나 이렇게 살 빠져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쉐이크 간식으로 먹었고요. 그리고 TR9 같은 경우에는 15일을 연속으로 하진 못했고
몸이 너무 힘든 날은 운동 쉬고, 그래서 한 20일 동안 했는데 중간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스킵하고 한 20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TR90이 아닌 TR95만의 효과를, 임상을 내고 싶어서 이때는 진짜 임상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음식 종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TR9만의 효과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음식은 다 먹었고 했고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한 후에 피로감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임상방에도 그때 공유했었는데 그 커피 먹은 거랑은 되게 달랐어요. 프리워크아웃이 커피를 먹으면은 되게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도 안 오고 좀 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얘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프리. 그래서 진짜 신기하긴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땀이 진짜 안 나는 체질이라서 어렸을 때 땀이 하도 안 나서 땀 나는 한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TR9를 먹었더니 땀이 막 진짜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 밑에 줄은 없는 건데 네,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무엇보다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거 제 인바디 TR90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TR9 끝나고 측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골격근량이랑 체지방량, 그다음에 체지방률을 보시면은 골격근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7월 29일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TR90 거의 막바지 때 네, 이고요. 그래서 골격근량은 이때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체지방량은 꾸준하게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체중에 빠진 거는 거의 다 체지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체지방률 당연히 이랬으니까 체지방률도 26.9%에서 14.3%.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저 진짜 너무 이 인바디를 보는데 너무 뿌듯해서 인스타에 엄청 올리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 인바디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저는 기초대사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TR90 제품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의 가치를 엄청 심하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다이어트 식품도 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식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 인바디 수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숫자보다 또 더 확실한 건 사진이잖아요.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사진. 네, 제 사진입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좀 예전 사진. 진짜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희 집수지 사장님들께 어떤 보배로운 결과를 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제가 TR90 시작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팔다리가 되게 가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땐 살쪘는지 모르거든요. 네, 이렇게 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 못해요. 그리고 지금 서서 이런 거지 앉으면 완전 두세 겹? 그랬거든요. 근데 TR90 끝나고 나서 가운데 사진이 TR90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갈비뼈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뱃살이 쫙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이거든요. 사실 뭐 복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만 확실히 TR90 했을 때보다 좀 많이 탄탄해졌다는 게 보이시죠?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들은 사실 자기 몸이나 자기 얼굴 사진 그렇게 많이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TR9 끝나고 나서는 사진을 안 찍었었어요. TR90은 제가 워낙에 그 TR90 이 에이지락 제품에 대한 제 기대가 너무 있어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찍은 건데 TR9 끝나고선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냥 인바디 수치 나온 것만 보고 훌륭하네,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후기하게 되면서 사진을 그래서 찍었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제 사진을 보고 뭐지? 약간 복근 느낌 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고요. 옆모습 사진도 보시면 아직 아랫배가 사실 있긴 한데 일단 배가 들어가니까 허리가 좀 곧아졌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많이 업된 거 보이시나요? 그 엉덩이 아랫살도 없어졌는데 이 각도 자체가 엉덩이 각도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진짜 TR90이랑 TR9를 콜라보한 임상방에 들어간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하는 임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5년 6월에 저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여기 수영장에 갔는데 너무 예뻐서 신랑한테 수영장에 나오게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진을 안 찍는다고 최근에. 근데 제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날씬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이 위에 래시가드가 옛날에 이때 2015년 6월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때 사진을 그때 제가 부랴부랴 찾아봤어요. 이 사진을 2020년 8월 사진을 보고 나서 솔직히 저 옆에 지금 애기가 옆에 없다면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인지 이게 오늘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TR9랑 TR90이 진짜 이 WTR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 몸으로 굉장히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개시해서 TR90을 업비 티업을 할 때는 TR9도 반드시 티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TR90, TR9 같이 드시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제 임상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